자, 일단은 데일리 검사부터 좀 해봅시다. 자, 펴주세요. 선생님 잡지 말고 다르게 썼는데 맞아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네. 그 이제 답지랑 좀 다른데 내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애매한 거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사 몇 나오셨나요? 네? 조사 몇 나오셨나요? 네네네. 잘 보이나? 잘 보여요? 자, 일단 한번 보자. 자, 봐봐. 어디가? 몇 개 그냥 잡지랑 이거 순서 바꿨습니다. 부사절이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다 똑같은데 단순히 이제 순서만 바뀐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네. 똑같잖아요. 어디가? 이거는 빼야 돼요. 러스트는 타동사라서요. 그리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we were semicolon 동사 원형이죠. 헤드베러가 조동사예요. 조동사.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써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이건 would like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때문에 의미로 쓰고 싶은 거라면은 가능하겠지만, 근데 as가 지금 절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의미로 쓰고 싶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as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어서 생각했는데 이거 수업 같은 요건 안 건져도 되는데 돼야 되겠어요?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수어가 나왔다는 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모두 배운 건 그거 올지 안 올지 뭐 일단 시제일치도 안 돼요. 지금 시제일치가 안 되잖아. 과거고 현재고. 그렇죠? 그렇죠? 모두의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다음 이거 뺐어야 돼. 이거 두 개를 너뿐만 아니라 나라랜드 그 콘서트장에 있었다. 일단은 우리가 대열 비동사를 쓸 때는요, 그 이제 주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인칭대명사는 도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there was you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네. 자, 다음 한번 볼까? 정민도 혹시 애매했던 거 있었어? 그럼 차라리 우리가 his own house라고 쓰면 조금 더 자세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요. 네. 뭐라고요? 페이스 오브. 이거는 상관없는데 치즈가 스펠링이 틀렸는데요, 아가씨. 그 다음에 이거 뭐야? 1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물어보는 대상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걔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뒷부분 시제도 틀렸네. 자, 우리 혜민이랑 현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볼게요. 그거 감안하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시험이니까. 네. 아 연락은 더 잘. 아 근데 여기 채점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알아서 못했어. 아. 혹시 일일이 봐야 되잖아. 이거 자꾸 일단 3층 단순 제임스가 여러 S부터 타고 여러 명이 아니잖아. 근데 잘 쓰셨는데요? 오, 이렇게. 네,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이 그 영정문교재 이제 새로 사기 전에 했었던 부분이라 이제 우리 기존에 들었던 정민이나 그다음에 이제 세연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잘 이제 해결을 했을 텐데 현수랑 혜민이한테는 이제 배웠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씩 다 보지는 않고요. 이제 문장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포인트만 좀 복습하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문장별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이제 세연이도 물어봤던 부분이고 이제 다른 여러분들도 이제 좀 실수했던 부분인데 이 had better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had better. 이거는 그냥 조동사예요. had better라는 표현 자체가. 자, 우리 조동사의 어법에서 이제 기본적인 건 뭐냐? 조동사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는 점,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점. 그래서 뒤에 not이 왔고 뒤에 동사 원형 왔다라는 거. 됐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시험과는 무관한 건데요. 이 어감 자체가 had better가 이제 보통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말 그 어감이랑은 약간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상황인데 친구가 막 되게 아파 보여. 야, 너 병원 가는 게 낫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뭐뭐 하는 게 낫겠다니까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had better go to see a doctor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때는 had better를 안 쓰고 should라는 표현을 씁니다. should. 그래서 우리말에서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은 should에 가까워요. 사실은 should. had better는요.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맛을 살려서 한번 말해볼게. 숙제 좀 잘해온 게 낫지 않나? 이게 약간 핸드베러야.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윗사람이 아랫사람 갈구는? 약간 이런 어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감이랑은 조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일단 첫 번째 be satisfied with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뭐뭐에 만족하다. 이거는 이제 수동태에서 전치사 by 이외에 이제 다른 전치사를 쓰는 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수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간접 의문문에 뭐 어순 같은 거 의문사의 주어 동사를 쓴다.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녀석은 당연히 이제 요 부분, 요 with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가 이제 명사를 수식할 때요. 이렇게 앞에서 이제 뒤로 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어법 시간에도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이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투부정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하냐면 이 둘의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이거나 또는 목적어 동사 관계이거나 또는 동격 관계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이 둘의 관계가 뭐다? 얘를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동사 또는 둘이 똑같다. 동격 관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얘가 뭐뭐한다 또는 얘를 뭐뭐한다. 뭐뭐라는 이거 이 세 가지로 해석했을 때 이제 성립하게 되면은 이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자면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many friends는 이 with에 대한 목적어로 쓰였던 놈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many friends라는 놈을 뒤에다가 집어넣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과 함께 논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미가 적절하죠. play에 대한 주어는 당연히 I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논다 이러면은 문장이 딱 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many friends와 이 play의 관계가 목적어와 동사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with를 빼버리면 많은 친구들을 논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말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전치사 with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당연히 look forward to의 ing를 쓴다라는 거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look forward to ing는요. 중3 때 많이 나와요. 중3 어법에서. 고1부터는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요. 여기서의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ing형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5번에서의 포인트는 역시나 이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점이겠죠. 하나 더 말하자면 이 get이라는 녀석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준사역 동사 get이라고 해갖고요. get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면 얘한테 뭔가를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치 사역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사역 동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 근데 get이라는 녀석은 투부정사를 쓴다는 점에서 사역 동사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특징은 사역 동사랑 달라. 근데 해석은 사역 동사랑 거의 똑같죠. 뭐뭐하게 하다, 시킨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사역동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사실 포인트가 뭐 이 부분이겠죠? 여기. 이거는 이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한 1, 2학년쯤에 배우는 건데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to 또는 for 또는 of를 쓴다는 그 기본적인 어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4형식 동사를 이제 다른 말로 수요 동사라고 부르잖아요. 뭔가를 해주다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수요 동사에서 뭔가 준다고 할 때 다이렉트로 준다고 할 때는 보통 전치사 to를 쓰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다고 할 때는 for를 쓰고 뭔가를 질문한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of를 써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y 같은 경우는 사주다라고 해석이 될 거 아니야. 4형식이면. 그럼 내가 이걸 사서 주는 거잖아. 어떤 과정을 거쳐 준다는 거죠. 됐어? 예를 들어서 teach 같은 단어가 나왔다면 내가 가르쳐서 주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to가 되는 거고. 됐어요? 뭐 예를 들어 make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 줄 때는 보통 for. 뭔가 과정 없이 바로 줄 때는 to.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여기에선 당연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쓴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고등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사의 격 구분에 관련된 거는요. 잘 시험에 안 나와요. who 쓸래, which 쓸래 이런 거 너무 쉽잖아. 그치?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어떤 격을 쓸래라는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른 이제 주격이나 목적격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보통 우리가 관계대명사 하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 마치 수학 공식 마냥 그렇게 막 외워왔는데 유일하게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바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격이라는 거는 원래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뭐뭐의 뭐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우면 그러면 whose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명사 스티브 뒤에 father 나왔어요. 그러면 스티브의 아빠 하면은 말이 자연스럽죠. 그럼 자연스러우니까 whose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했는데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whose를 쓰면 안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은 이제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최상급이 나왔다라는 점, 버플러스 최상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벡터리아가 수식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비교 구문에서의 최상급 구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 구문에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각각의 기본 형태들이 있죠. 뭐 as 원급, as 뭐 비교급의 than 뭐 이런 기본형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형들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s 원급 as라면 앞에 우리가 배수사라고 불리우는 뭐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붙인 뭐 배수사의 as 원급 as라든가 뭐 as 원급 as possible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좀 응용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최상급에서의 응용 표현 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더 최상급 명사에 that 주어 have ever pp라는 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여지껏 했던 것 중에 가장 뭐뭐한 명사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두 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잡을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 little, 수량 형용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ould like에 대한 거, 뭐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우리가 little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을 하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거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is라는 동사가 나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would like는 그냥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want와 거의 똑같습니다. want. 자, 우리가 want 같은 경우는 뒤에 투부정사를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would like도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10번에서의 포인트는 have been to가 바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가 가본 적이 있냐라는 말에서요. 보통 가본 적, 이 간다라는 말 때문에 여기 이제 go를 쓰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go를 써버리면은 가버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임스가 이집트에 가본 적 있냐라는 건 그 장소에 있어 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가본 적이 있냐라는 건 갔다가 왔잖아. 갔다 왔으니까 가본 적이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어 봤느냐라는 말로 쓰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 봤다라는 비동사를 쓰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죠.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여기서의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사역동사가 되겠죠. 사역동사. let에 대한 겁니다. 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에 대한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동사원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BPP라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면은 우리가 BPP라는 형태를 씁니다. B 생략하지 않고 이대로 써요. 이런 것도 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에서는 역시나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이제 가장 눈에 띄죠. 그래서 대절이야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가주어, 진주어 사이를 보시면 is known이라고 이제 비동사의 pp라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it is pp-이라는 이제 구조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얘가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대절 이하라고 pp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도 있냐면 이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를 쓰고 그 다음에 to의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well known that he is a wonderful detective라는 이 표현을요. he is well known to be a wonderful detective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이 전환에 관련된 게 종종 나옵니다.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중3 때 종종 나오고요. 오히려 고1에서 요게 시험에 나온 거를 본 적은 있었습니다. 대화고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여기에서는 당연히 포인트는 neither nor가 되겠죠. neither A nor B. 그래서 A도 B도 둘 다 아니다라는 간단한 녀석이었고요. 예전에는 어법으로 잘 나왔었는데 요즘엔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14번에서는 이제 not A but B가 나온 거죠. 얘가 아니라 얘다. 이 not A but B는요. 어법이나 영작으로는 가끔 나오는데 일단 어법으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not A but B는요. 독해에서 되게 중요해요. 독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얘가 아니라 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법적인 게 아니라 독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not A but B 구조에서는요. 이 B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여기서는 이제 unless라는 이제 if의 부정형이 나왔다는 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 되겠죠? 조건의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라는 점, 요게 이제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역시나 중학교 2학년 어법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16번. 여기에서의 이제 포인트는 이제 if라는 놈을 쓴다라는 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의 if는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일 때는요, 주로 뒤에 미래 적어감을 많이 써요. 미래 적어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조건의 부사절 if일 때는 이제 미래 시제를 안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제를 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명사절을 이끄는 이런 if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 미래 시제가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가 올지 안 올지 이 올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제와 잘 어울리는데 문제는 뭐냐? 물어봤다라는 지금 과거 시제가 나왔어. 지금 주절이. 그럼 여기를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여기를 미래 시제를 써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이 will이라는 표현을 과거형인 would라는 형태로 고쳐주는 게 맞다라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he would come or not이라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not only but also인데요. 이 not only but also는 뭐 고1까지도 사실 이제 영작으로 좀 이제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이 not only but also를 좋아하는 학교가 제가 기억나는 게 가좌고였습니다. 가좌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좀 보통 문제를 많이 냈었고 약간 좀 더 응용이 되면은 이 not only but also를 이용해서 도치 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치 구문으로 영작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내기도 했다. 중3 때는 사실 많이 안 나오고요. 오히려 고등부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영작 버전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일리는 간단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그 교재 준비는 다 되셨죠? 네, 교재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건지 제가 그 역시나 오늘 또 이제 영작이 또 첫 수업이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이제 영작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이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연달아서 하는 거예요. 웨딩 그래머처럼 나눠서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앞타임에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제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뒷타임에는 제가 여러분께 좀 푸는 시간을 좀 줄 겁니다. 내가 이제 지정해준 번호나 이런 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푸는 거를 제가 돌면서 바로 채점을 할 거예요. 제가 직접 바로 돌면서 채점을 할 거고, 저는 맞았다 틀렸다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안 짚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거라면 그냥 제가 수정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사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복수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짚어드릴 텐데 그 외적인 것들은 제가 짚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맞았다 틀렸다만 표시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고치시면 되겠고, 만약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론 설명을 할 때 어쨌든간 어법적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법 시간이 아니에요. 영작을 배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어법적인 어떤 특징들을 이제 제가 다루는 게 아니라요. 얘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써야 되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영작이니까 영작.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이제 완료 시제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 have pp, has pp, had pp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형태를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형태가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부정문이나 다른 형태들도 있으니까 걔만 좀 추가로 써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문은 have나 pp의 형태로 쓰죠. 물론 줄여서 쓴다면 haven't pp로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정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hasn't나 has나 pp도 가능하겠죠. 걔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문문으로 쓸 때는 당연히 have, 주어, pp라는 형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의문문 버전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세 번째로는요, have been pp 형태가 있습니다. have been pp.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수동 버전입니다. 수동 버전. 자, 여기 1, 2, 3, 4 네 가지 해석을 보시면
뭐뭐 했다, 해버렸다, 한 적이 있다,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수동 버전으로 쓰자면 막 뭐뭐가 되었다, 돼버렸다, 된 적이 있다, 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됐어요? 차이점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부정형, 의문형, 그다음에 수동형 요 세 가지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이런 이 표 같은 거, 이 연대표 같은 걸 이제 좀 많이 씁니다. 이 완료 시제는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영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봐봐. 여기 막 뭐만 했다라고 나와 있지 해석이. 여기다 했다라고 나와 있지. 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우리말 해석만 보면 이게 과거랑 뭐가 다른 건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말 해석만 보면.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우리말 해석을 보고 아 얘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구나를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현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과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본 설명일 텐데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요 현재에 완료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에 퍼펙트하게 끝난 겁니다. 즉 내가 뭔가를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내가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쭉 하다가 이 현재 시점에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뭐겠습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뭔가를 시작해서 쭉쭉쭉 하다가 과거에 완료가 된 거겠죠. 이게 과거 완료야.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이전인 요 시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과거.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대과거. 됐죠? 됐어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대과거에서 과거까지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완료라는 개념은요. 어찌 됐든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가 있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면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그때뿐이고 지금이랑은 상관없다. 이러면은 그냥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를 비교할 때 항상 많이 쓰는 예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요겁니다. He lost his key. 이거랑 그 다음에 He has lost his key. 이거죠.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그는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는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똑같아.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He lost his key는 그냥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럼 과거 시제니까 그냥 요때 이런 일이 있었다. 땡. 이러고 땡이고 He has lost his key. has lost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뭔가 이때까지구나, 뭔가 이때 현재 영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차이점이 무엇이냐? 위에 건 그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쩌라고? 찾았냐고 못 찾았냐고? 몰라야 몰라. 내가 여러분한테 야 쌤 옛날에 그 열쇠 잃어버렸었다. 내가 이렇게만 말하면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 열쇠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너네가 알 수 없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영어로 He has lost his key 라고 말한다면 그가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렸었고 그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됐어요? 그 상태가 지금도 지속이라고. 그래서 그가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렸고 지금도 없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우리말에는 없다는 거야. 우리말에는. 영어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작을 할 때 있어서요. 과거에 뭔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뭔가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완료 시제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만 좀 추가로 좀 써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여기 아래를 보시면요.
현재 완료의 해석 방법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표현들이 각각 주로 잘 어울리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의 뜻일 때는 이런 단어랑 잘 어울리고 뭐 경험의 뜻일 때는 이런 단어랑 잘 어울리고 이제 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완료 같은 경우는 보통 잘 어울리는 표현이 3가지가 대표적인데요. Already, just, yet입니다. 요 3가지가 잘 어울려요. Already, just, yet. 자, 결과는 따로 없어요. 결과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없습니다. 잠깐 패스할게요. 경험으로 가겠습니다. 자, 경험은요. R 발음이요. R 발음. 자, R 발음이 뭔 말이냐? Ever, never, before. 전부 다 R 발음이죠. Ever, never, before.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쓰자면 횟수 표현이 있어요. 횟수 표현. 횟수 표현은 뭐냐? 몇 번 해봤냐라는 겁니다. 몇 번, 한 번, 2번, 뭐 100번 또는 여러 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 번이면 우리가 many times, several times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계속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해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제일 잘 어울리는 게 for 또는 since인데요. 이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 숫자로 된 어떤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이게 포인트고요. since는 뒤에 특정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과거 시점. 됐어요?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for는 기간이고요. since는 시점이에요. 시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010년부터 지금 2021년이죠. 이렇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1년 동안 일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그럼 11년이라는 기간이 되는 거죠. 숫자로 된 기간. 그럴 때는 for 11 years가 되는 거고요. 2010년이라는 어떤 특정 과거 시점을 말할 때는 since를 써주는 거야. since 2010 이런 식으로요. 그럼 2010년 이래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어법 시간에도 이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영작이잖아요. 얘네들이 잘 어울린다는 거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얘네를 영작할 때 어디다 써야 돼? 얘는 부사잖아 대부분, 그렇지? 그럼 얘네를 어디다 써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already랑 just는요. have pp 사이에 씁니다. have pp 사이에. yes은 맨 뒤에 써요. 그리고 ever, n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have pp 사이에 쓰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네 말이 있죠. already, just, ever, never. 얘네만 have pp 사이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뒤에다가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맨 뒤에다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작할 때 좀 덜 틀리겠죠. 사실 이거 말고요. always라는 표현도 있는데 always 같은 그런 말도 have pp 사이에다 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여러분이 중1 때 그 뭐 위치 이런 거 배우지 않냐? 뭐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have pp에서는요. 이 have가 조동사예요. 얘를 일반 동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have pp 사이에 always나 usually나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과거 완료를 볼게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아까 뭐 제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여러분 이 과거 완료 개념을 볼 때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거 지워도 되지? 좀 중요한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새우깡 나보다 나이 많아요. 1971 나보다 나이 많습니다. 이 과거 완료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대과거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헤드 PP라는 형태로 쓰죠? 그렇죠? 둘 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데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달라요. 사실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해볼게. 대과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과거는 2000년 이게 대과거예요. 과거 완료는 뭐냐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이게 과거 완료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아시겠죠? 즉 과거 완료는요 어떤 구간의 개념이고요. 대과거는 하나의 시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 완료가 됐든
아니 대과거가 됐든 이 문법을 여러분이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과거 완료를 언제 쓰느냐야. 언제 쓰느냐.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언제 쓰느냐. 자,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이 과거 완료는요. 특정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 개념. 요거를 좀 써두세요. 그죠? 다시 한번 과거 완료, 대과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특정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had pp라는 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1번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거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거 잘못 썼어요. 쓴 사람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봐. 여러분 봐봐요. 2010년 과거죠. 그쵸?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2000년도 과거예요. 1억 년 전도 과거고요. 그쵸? 그냥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과 2010년을 동시에 한번 말해보자. 동시에. 얘네를 동시에 말하면 얘가 좀 더 가까운 과거고 얘가 좀 더 먼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과거, 과거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대과거라는 개념은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과거로 2000년을 말했고 대과거를 1900년을 말했다면 그럼 1900년이 대과거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상대적인 개념. 그럼 우리가 2000년과 2010년 두 개를 다 2010년을 언급을 했으니까 헤드 PP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얘가 없어져 버리면 얘가 없으면은 2000년은 뭐야? 그냥 과거지 뭐 과거.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과거가 없으면 대과거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장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 3번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arrived 보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traveled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특정 과거 시점이 나와줘야 돼요. 한 문장 내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금 1번이나 4번처럼 대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싶다면 앞부분이 됐든 뒷부분이 됐든 얘도 앞부분이 됐든 뒷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특정 과거 시점을 알려주는 단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과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작을 하실 때 어떤 시점이 반드시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영작을 할 때요. 그러면 그 시점을 여러분이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 두 개의 시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놈이 먼저 일어났느냐 이거를 보고 먼저 일어나면 헤드 PP 그 다음 일어나면은 과거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과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현재 완료랑 똑같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단어들 그리고 그 같이 어울리는 단어의 위치 아까 설명드렸죠? 동일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챕터를 좀 볼 건데요. 두 번째 챕터가 미래 완료와 완료 진행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완료 진행형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이미 배운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 텐데 미래 완료는 아마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 완료라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표를 그렸는데 여기를 잠깐 보시면 사실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는 이 시작점과 도착점이 비교적 좀 명확한 편이에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뭔가 좀 명확하거든요. 시점이. 근데 미래 완료는 좀 도착 지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완료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뭐냐면 일단 형태는 will 또는 shall에 have pp를 쓰는데 웬만하면 will을 씁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뭐냐면요. 얘는 by라는 표현이에요. by 또는 위에다 쓸게요. by the time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두 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요. 사실 for랑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for. 아까 우리 계속의 의미일 때 for 뭐뭐 동안에 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 놈도 잘 어울리고요. 심지어 when도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when은 잠깐 제외하고요. 요 세 가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는 이제 뭐 동안의 의미가 되겠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뒤에 숫자로 된 기간이 나옵니다. 자, by the time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by는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